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는데 이미 예전에 끝난 일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청을 거절했어요. 겉으론 눈물을 보이고 용서를 구했지만 시모를 거절하자 역시나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트집을 잡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의 잔소리를 오랜 시간 듣다 보니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게 되었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언성을 높이는 제가 잘못했다며 시모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잠깐도 쉬는 꼴을 못 보고 쉬지 않고 일을 시키던 시모 행동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무조건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었고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 준 게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분노했어요. 남편 아래로 신우가 둘이나 있는데 저만 일을 시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얘기했던 건데 시모와 신우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 부부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을 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 두 손 두 발 전부 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상상도 하기 싫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먹겠다고 상당히 많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신우들이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식재료에 손을 댔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라. 아무리 가족들이 싸웠다 해도 연락 끊고 지내는 게 맞는 거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얼굴 보고 하는 거지. 정말 평생 연락 끊고 지내려 했던 거야? 너희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 얼굴 붉히고 밥이나 먹자. 새언니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으니까 엄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엄마랑 내가 음식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원래 새언니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하려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무작정 연애를 끊고 지낸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오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그 난리 치고 나간 뒤로 엄마가 오열을 했다고. 힘들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고 엄청 슬퍼했어. 오빠가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날 이후 너무 서운해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 새언니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가족은 평생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고. 무조건 새언니 편만 들지 말고 엄마 좀 챙겨. 나도 결혼했고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 그런데 이건 사람하기 나름 아냐? 나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새언니는 왜 우리보다 먼저 시집생활을 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봤을 때 새언니는 부침성이 별로 없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야. 표정에 변화도 없고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은근 짜증내잖아. 상대방이 못 느낄 것 같아도 얼굴 표정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투에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표정 관리는 기본 아닌가? 새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빠랑 분열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까봐 엄마랑 상의해서 직접 찾아온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오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거든.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너부터 똑바로 행동해. 이 사람은 내 안 사람이자 너희들의 새언니인데 태도가 그게 뭐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엄마가 본이 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동생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 끊고 지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행동부터가 잘못됐는데 좋은 말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 사람 혼자 음식 만들라고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고 지금 기분 상태로는 같이 얼굴 맞대고 음식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재료 다시 챙겨서 집에 가서 해 드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미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아버지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제대로 말 한 번 못해서 엄마한테 잡혀 사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엄마랑 동생들이 이 사람 대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날은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주방에 널브러져 있는 식재료를 전부 다 봉투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내던진 다음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시모와 신우들과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도 시부는 멀찍이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저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움이 격해지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 틈에 껴서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뒤로 넘어질 뻔했던 거 겨우 중심을 잡아 넘어지지 않고 버티던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격한 몸싸움에 밀쳐져 눈앞에 있던 테이블에 앞면을 쾅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눈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저를 업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라 남편한테 갑자기 어딜 가냐고 물어본 순간 제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는 동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무서움은 극에 달했고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떤 상태인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테이블에 미간 쪽을 부딪혀서 금이 갔는데 안압이 차올라 눈에 혈관이 터져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짜증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만 오지 않았어도 제 눈이 다칠 일도 없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었어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약을 넣고 안대를 쓴 상태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 엄마가 맞긴 한 거야? 이 사람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고.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그래? 오빠가 강제로 우리를 밖으로 내치려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엄마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온 것뿐이지. 싸울 생각도 없었어. 싫은 소리 그거 조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혼자 흥분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래. 나는 싸울 마음 조금도 없었다. 하도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핑계거리 하나 만들어서 풀어나가려고 식재료를 가지고 온 것뿐이었어. 음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생각이었다고. 네가 흥분만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야고 같이 저녁 먹고 있었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성질이 그 모양이야? 제발 그만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기분으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희가 연락할 때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매일 불만을 표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제가 가정부도 아닌데 종 부리는 것처럼 당연시 생각해서 저를 막 부리니까 그게 힘들어서 서운한 감정에 대해 얘기 좀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어차피 서로 얼굴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때 되면 음식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알았다. 나가면 되잖아. 나는 뭐 네가 좋아서 찾아온 줄 아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불만 품고 대드는데 화가 안 나겠어? 일단 오늘은 돌아갈 테니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그래도 가족인데 영 끊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야. 원래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다. 새언니가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그냥 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죠.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평소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요? 오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가족들과 등 돌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만 잘못했다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당장 눈이 안 보이고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더는 상대하지 않으려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안을 정리했고 저는 누워만 있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앞이 보이지 않아 우울증까지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도 또다시 마찰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는지 제가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괜히 또 안 받으면 전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냥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너는 시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던?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 알고 있지? 곧 설 명절이잖아.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그만큼 시력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얼굴 한번 봐야지. 눈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좀 해볼 겸 이번 명절에 잠깐 들리도록 해라. 눈이 안 좋은 너한테 내가 설마 음식 만들라고 시키겠니? 이번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야 내 아들 얼굴도 볼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길 원하는 건 아니지? 시모는 은근히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설 명절에 자기 아들 얼굴을 꼭 봐야겠다면서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아들과의 관계까지 안 좋게 만들 순 없다면서 명절날 오지 않는다면 저번에처럼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사고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시모는 그때의 상황을 무기삼아 제가 움직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음식 만드는 걸 안 시킨다고 했지만 며느리 생활 10년이라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불편해도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일을 시킬 게 분명했어요. 연락 끊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결국 이 일로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 저희 부부는 일단 설 당일 시댁에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몇 달 전에 제가 눈을 다쳤을 때처럼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돌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이사만 하면 얼굴 볼 일도 없으니 그때까지만 참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설 명절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몇 달 만에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고 제 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남편은 눈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앞이 잘 안 보인다며 저한테 조금의 일도 시키지 않게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저를 챙기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았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가족들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시댁 식구들의 불만이 또다시 시작됐어요. 남편이 저를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막내 신우가 저를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 만나서 좋겠어요. 별로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이 보면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 오빠는 그만 좀 해. 새언니가 손이 없어? 눈도 거의 회복했다며. 내가 봤을 땐 멀쩡히 보이는구만. 오빠가 이렇게 감싸고 도니까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더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또 시작이냐? 너는 잘못 없어. 내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야? 나 오늘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또다시 싸움 걸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마누라 챙겨주는 건 집에서 해야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자중해주면 좋겠다. 몇 달 동안 눈 때문에 일도 못하고 집에서만 박혀 있었을 텐데 밥벌레처럼 집에 밥만 축내고 있었겠네.
내 아들은 힘들게 일만 하고 너는 입만 벌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안 봐도 눈에 훤하구만. 이런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돼? 우리 김서방이랑 권서방 봐라. 나한테 얼마나 잘해? 때 되면 알아서 용돈까지 챙겨주고 여행까지 보내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집안일 좀 했다고 불만만 늘어놓고 싸움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우리 남편이야. 원래 잘했잖아.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다니까. 오빠는 이 사람 좀 보고 배워야 돼.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둘째 신우의 버릇없는 말에 남편은 기분이 이상했는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가려 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남편한테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던 그때 시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으라면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는 제가 무슨 밥이냐고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시모가 어른이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밥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몸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밥숟가락을 쳐다보던 저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떨어져 있던 숟가락을 들어 시모에게 다시 되돌려 던지려던 그때 10인용 교자상 밑에 기아말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두 눈은 의심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여져 있던 다리가 풀리길래 제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당황한 눈빛으로 둘째 신우의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자 막내 신우가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 속 사진을 교자상 위로 올렸어요. 시모는 제가 올려놓은 핸드폰을 주워들어 사진을 확인하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둘째 신우는 아무 생각 없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했는데 시모와 마찬가지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둘째 신우의 남편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태어난 척 연기를 하던 둘째 신우 남편은 둘째 신우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잠깐 놀라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둘째 신우는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장면이 어떻게 스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야, 네가 말해봐. 왜 내 남편 다리 사이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야. 이리 줘봐봐. 어머, 이거 당신 아니었어? 나는 당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네. 형부는 미리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살짝 피하려 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한 것 같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지금 이걸 보고도 거짓말이 나와? 나는 무슨 뱀이 다리 튼 줄 알았네. 당신 한쪽 다리도 내 동생 다리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 언제부터야? 너희들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너희 둘이 눈 맞았던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야, 네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얘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맞지? 이 사진 확실하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어? 언니는 날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새언니는 왜 쓸데없는 사진을 찍어요? 내가 봤다.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길래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가 봤는데 너희들 거기로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받아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오더라. 자, 이거 봐봐. 내가 혹시 몰라 그때 찍어둔 사진이다. 나는 그때부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희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었다고. 왜 그랬어? 서로 읽은 가정에 충실해야지. 왜 둘이 눈 맞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동안 말이 없던 시부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더 큰 충격적인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진 시부가 신경 쓰이긴 했었는데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어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았어요. 시부의 한마디에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는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 시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로 둘째 신우의 남편과 막내 신우가 서로 눈이 맞았다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되었네요.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어요. 막내 신우의 한마디에 시모의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막내 신우가 둘째 신우 남편과 골프를 치러 갔다가 그곳에서 시모를 보게 되었고 둘의 사이가 들키게 될까봐 골프장에서 도망치려던 도중에 시모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갑자기 핸드폰 속 사진을 불쑥 내밀었어요. 시모는 막내 신우의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곤 온몸이 경직되었고 막내 신우는 추가적인 사진을 더 보여줬는데 저희 부부는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과감한 스킨십은 기본에 입까지 맞추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시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집안엔 피바람이 불었는데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 내외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모 또한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운 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도 갈라서 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모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따로 살게 된 시모가 돈이 다 떨어졌는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러 왔는데 과거에 아픔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손을 내민 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과거의 잘못은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저희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모에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정작 혼자가 돼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지자 저희한테 찾아온 시모를 받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어요. 저희 부부는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떠나게 되면 그 누구와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한 번 도움을 주면 시모는 분명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겠죠.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과거를 되돌아보고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저희 집 앞에서 난리치고 떠난 시모는 100번 기회를 줘도 절대로 본인 잘못을 인정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사해서 지긋지긋했던 악연 확실히 끊어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엄마가 꽤 오래 알고 지내셨던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엄마가 새아빠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재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폭죽 터지듯 연달아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들이라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의 재혼 소식이 시댁 집안까지 전달이 됐는데 저희 엄마 재혼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시모는 다 늙어서 추태냐고 제 심기를 건드는 말들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뱉은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 걸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엄마한테 추태라는 말을 했을 땐 화가 정말 많이 났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곤 시모의 입에서 더 안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될까봐 급하게 전화 통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해버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투였기 때문에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기분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곤 최대한 안 좋았던 감정을 억눌렀고 그렇게 그날 한 번은 좋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뒤 시댁에 모임이 있어 남편과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의 생각 없이 뱉어대는 그 입이 계속 나불거리는 바람에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게 되었던 거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시모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모터를 달아버린 시모의 개념 없는 행동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미 1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예전처럼 할 말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던 터라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데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안 좋았던 감정들을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한 번 터져버린 입은 좀처럼 다물어지지가 않았고 결국 시모와 시작된 문제는 가족들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들 모두 시모의 편에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데 뭐하러 시댁에 와서 욕을 먹어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이상은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에 시댁에 오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우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모와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더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한마디로 영 끊고 살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만 제가 싫은 소리 듣지 않을 테고 보고 싶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안 볼 수 있게 되니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어 선택한 최후의 결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다면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나이 먹고 재혼해서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다고 저희 엄마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말하길래 더는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먼저 일어나?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 살 날보다 눈 감을 날이 더 가까운데 괜히 피곤한 일 만드니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가족들 모여있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화를 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전에도 이 사람과 전화 통화할 때 저희 엄마가 재혼한다니까 다 늙어서 추태 부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도 참았는데 오늘도 그때랑 똑같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두 귀 열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거 정말 많았었는데 최대한 참고 지나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아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병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어머님이 말실수를 한 건데 왜 다들 편을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을 옹호해주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네요. 이 사람만 멀쩡하지 다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혼자 잘났네. 그래서 지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요즘 들어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네가 내 집에서 나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줄 알아? 내 아들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이고 나한테서 벗어나지 못해. 요즘 큰 며느리가 버릇이 많이 없긴 하지. 어른이 얘기하는데 얼굴 붉히고 화내면 되겠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더라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새언니가 요즘 들어 많이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긴 했는데 이런 건 오빠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왜 새언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새언니의 행동이 잘못된 건데 오빠가 확실하게 뭐라고 좀 해.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서운했으면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말까지 나와. 재혼을 하든 말든 우리 가족이 크게 상관할 문제는 아니잖아. 축하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만들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다들 너무들 하네. 두 분이서 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저도 더 이상 오지 않으려고요. 와봤자 이 사람 상처만 받는데 차라리 당분간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만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럼 할 말 끝났으니까 저희는 먼저 돌아가 볼게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엄마 재혼식 때 초대하지도 않을 거고 와봤자 불편하기만 해서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좋지 않은 상태로 시댁에서 나온 뒤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받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신우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분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쉬지 않고 전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다시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죠.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그냥 바로 끊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에게 들려온 첫마디는 남편의 교통사고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남편이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을 듣게 된 터라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시댁에 갔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시댁에 혼자 간 거였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계속되는 개념 없는 행동에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해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그날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다면서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시모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차 앞에서 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남편은 차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또다시 차 앞으로 뛰어든 시모 때문에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논두렁에 빠져버린 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였죠.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에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네가 그 난리만 안 치고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내 아들이 너랑 풀지 않으면 평생 얼굴 안 보겠다며 나를 꺾으려 드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영 끊고 싶지 않아 차를 가로막다가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거잖아.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겠어?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을 거다. 정강이뼈에 금까지 갔단다. 이제 어쩔 거야? 깁스까지 해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 텐데 너만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안 됐어. 사돈은 쓸데없이 지금 나이에 재혼을 한다고 해서 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요? 재혼한다는 말을 듣고선 다 늙어서 추태라고 먼저 말실수를 해놓고 왜 우리 엄마 탓을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그 입만 조심했다면 이 사람 이렇게까지 다칠 일도 없었고 상처받을 상황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누굴 탓하기 전에 어머님 행동부터 뒤돌아보세요. 저 이 사람 병간호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왜 생각 없이 차를 가로막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노려보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의 막말에 시부는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고 시모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벌어진 일까지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는 무개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나가라며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모는 어디서 큰 소리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자 분노한 모습에 움찔거리던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얼굴 좀 보자며 인상을 쓰면서 시부와 신우를 불렀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숨이 막힌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남편은 화병이 날 것 같다고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내려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 대신 많은 노력을 해준 남편이 더는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게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싹 바꿔버렸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얼마 뒤 엄마의 재혼식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의 재혼식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많은 하객분들이 자리에 앉았고 식을 진행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식장에 초대도 받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몰려오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목발을 집은 상태로 급하게 시댁 식구들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밀고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옷차림이 그게 뭐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서 개념 없이 왜 운동복 차림으로 온 건데? 제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려고요? 저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요. 당장 돌아가라고요.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뜯어 말려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분명 경고하는데 나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말도 없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더니 아예 이사까지 가버렸더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 같니? 백날 이사하고 도망 다녀봐라. 그래봤자 한국 땅에서 어딜 갈 수 있겠어?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영 끊고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사돈이 재혼한다는데 우리가 안 오면 되겠어? 와서 끼니라도 때우고 가야 속 편하지. 참석 안 하고 지나가면 찝찝하잖아. 그래서 운동복 차림으로 우리 엄마 재혼식에 온 거예요. 식사만 하려고 왔더라도 옷은 갖춰 입고 왔어야죠. 어머님은 빨간색 운동복이고 아버님은 형광색 운동복에 아가씨는 지금 여기에 에어로빅 하러 온 거예요? 그냥 아예 벗고 다니지 그래. 이대로는 절대로 출입 못하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왜? 내가 이런 옷으로 입고 와서 창피하니? 축의금 주면 되잖아. 얼마 주면 되냐? 한식 뷔페니까 3,000원만 줘도 되지? 우리 가족 셋이니까 얘딱 9,000원. 네 엄만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라니? 남들 보기 너무 창피하다. 뭐해? 9,000원 받으라니까? 배고파서 지금 현기증까지 난다. 빨리 비켜봐. 시댁 식구들의 막 나가는 행동에 남편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쪽 손을 제 어깨 위로 올리고 나머지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시댁 식구들을 향해 사정없이 내둘러 버렸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은 제가 말릴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린 상태였고 식장이 난리가 나자 식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엄마와 새아빠가 로비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객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난리치고 있는 남편을 보며 경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온 새아빠가 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순간 새아빠의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지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운동복 차림으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간 새아빠가 첫마디를 내뱉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멈췄고 새아빠를 바라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빛이 점점 하얗게 질려버리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몰랐던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새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경악을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나 누군 줄 알죠?
내가 그동안 그쪽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아? 하필 그때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사돈은 이상한 정신병자랑 결혼했나 보구만. 잠깐만요. 저희 새아빠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잖아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저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도 저 운동복 차림으로 왔었지. 그때 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주문해서 먹은 음식이 50만 원어치 될 거다. 전날의 누전으로 인해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가 오기 전이었고, 그날 비도 많이 내려서 손님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셋이서 50만 원어치의 식사를 해서 식당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었는데, 때마침 CCTV 수리기사가 왔길래 CCTV 위치를 알려준 뒤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 본체가 있는 곳으로 같이 자리를 옮겨 홀이 비어있던 상황에서 수리가 끝나고 다시 홀로 돌아와 보니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다른 손님들 신경 쓰느라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왔는지는 못 봤다고 상황을 설명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화장실을 가봤었거든. 그런데 불안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맞아 떨어졌고, 결국 그 사람들은 음식값도 안 내고 우리 일식 식당에서 고가의 참치 요리와 비싼 횟감들을 50만 원어치나 먹어치우고 잠적해 버렸던 거야. 그날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손님들이 계산도 하기 전에 식당을 나가게 되면 불안해서 감시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들도 그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게 힘들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식당 음식을 무전 취식한 사람들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새아빠의 말에 옆에 계시던 엄마와 저희 부부는 경악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아니라며 생사람 잡는다고 발뺌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말투에서부터 떨림이 왔었고, 새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말을 하자 화들짝 놀라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을 치려 했지만 새아빠의 하객분들이 시댁 식구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해 조사를 받았는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새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전 취식하고 도망치는 가족이 있어서 신고가 꽤 많이 들어와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다른 CCTV에 찍혀있던 인상착의와 많이 비슷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우와 시부모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의 식당에서 처음엔 정말 외식을 하러 갔었는데 CCTV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듣곤 시모가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긴 했었지만 돈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CCTV도 꺼져 있으니 도망치자는 말에 시부와 신우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지만 시모가 먼저 화장실을 가면 뒤따라 나오라면서 시부와 신우에게 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처음으로 무전 취식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 점점 대담해졌고 CCTV가 없는 식당들만 골라잡아 무전 취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횟수가 무려 5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피해를 보게 된 음식점 사장님들이 시댁 식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전 취식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죄가 적용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걸 알면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신우는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전 취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음식값이 아까운 것보단 몰래 빠져나왔을 때 걸리지 않았던 그 순간의 스릴을 즐기려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봤던 여러 식당 사장님들은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음식값을 전부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를 봤던 사장님들이 한뜻을 모아 신우와 시부모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어요. 결국 무전 취식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이 커져버리게 되었고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형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판사에게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고 징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신우도 정말 생각 없지만 시부모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재혼한다고 욕할 게 아닌 본인들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가정의 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던 전남편과 시모를 제 아이가 다니게 될 영어 유치원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제가 전부인 전 며느리였다 해도 그건 과거일 뿐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제 앞에서 온갖 막말을 퍼부은 두 모자의 행동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안 좋게 끝났어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전 남편의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제 아이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좋게 넘어가려 했던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했는데 그 순간 제 아들이 저에게 물건 하나를 쥐어줬고 그 물건을 확인한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10년 전에 제가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 남편과 20대에 결혼을 해서 젊은 나이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정말 의욕이 넘쳤고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살면서 점점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어버렸지만 남편과 최대한 조율해서 맞춰가다 보면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부부싸움은 점점 잦아지게 되었죠.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잖아. 그럼 이제 어머님 품에서 벗어난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시댁으로 달려가잖아. 여기서 시댁이 먼 것도 아니고 차 타고 2시간이나 달려가야 될 거리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 몰라?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 연락 안 받을 순 없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가 불렀을 때 피곤해도 잠깐 다녀오는 거지. 엄마가 내가 결혼한 게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는다고 많이 외로워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불효자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엄마한테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 무조건 가겠다는 거야? 당신 어제 나랑 영화 볼 때 어떻게 했어? 한창 영화 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뭐 하냐고 보낸 문자에 영화 본다고 답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당신이랑 같이 영화 봤을 때가 기억난다면서 지금은 같이 영화 볼 사람도 없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다는 한마디에 나랑 영화 잘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한테 달려가 나랑 보던 영화 어머님이랑 봤잖아.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하고 이해했다고 쳐. 그런데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3시야. 당신 내일 쉬는 날도 아니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시댁을 가겠다고? 엄마가 내가 지내던 방문을 열었는데 결혼 전에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보고 싶다잖아. 엄마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는데 너 같으면 잠이 오냐? 차라리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당신이야말로 나를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면 이런 것도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맞는 거지? 아무리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해도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새 살림을 차렸는데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시댁으로 가려는 건 확실하게 잘못됐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지. 나랑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내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 나한테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하면 우리가 결혼한 게 무슨 소용이야? 어느 정도 용납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넘어가는 거지. 우리 관계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살아. 결국 불행한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말이 많았어?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소중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이랑 이렇게 다투는 시간에 벌써 도착했겠다.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네, 엄마. 아직 집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엄마가 늦은 시간에 불렀다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직 출발도 못하고 이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네, 바꿔줄게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이 오겠다는 걸 막으려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을 낳았니?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적응이 안 되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라는 건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모자지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안 되겠다. 너도 내 아들이랑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직접 얼굴 보고 대화 좀 해야 되겠다. 너희들만 잘 지내면 끝인 줄 알아? 집에 혼자 있는 나는 내 아들이 떠나간 빈방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내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준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억지로 결혼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입 다물고 살아야지. 중졸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을 잡으려 들어? 당장 튀어와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쏟아내야 되겠다.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저는 남편과 동거하는 느낌을 받을 뿐 결혼했다곤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시모는 노발대발하면서 난리치며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모는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시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저를 무섭게 바라보던 시모가 쉬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으면 부를 수도 있는 거지. 왜 내가 너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거니? 너랑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도 내 새끼인 건 변함이 없는데 무슨 말만 하면 이런 문제로 내 아들과 계속 마찰이 생긴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너는 왜 항상 불만투성이야? 어머님, 제가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라 해도 일단 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머님의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앞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많은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드는 건 그만큼 어머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불만이 많은데도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속으로만 삭혀왔던 건데 좀 전에 저에게 중졸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한 행동들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중졸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중학교 졸업하고 학원을 다녔던 거고 틈틈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미용사가 꿈이라 일찍 성공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웠던 건데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가 내 아들보다 그래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결혼 허락해 준 거지. 다른 건 마음에 드는 줄 아니? 미용실이 늦게 끝나다 보니 내 아들한테 제대로 된 집밥 한번 못 해준다는데 그 말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집안 꼴도 말도 아니라며? 도대체가 미용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중학교만 졸업하고 미용의 길로 뛰어들었다면서 저번에 내가 직접 너한테 머리 맡겨봤을 때 보니까 별것도 없더구만. 오히려 동네 미용실이 훨씬 더 잘하던데? 그런 실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미용실이 한두 개도 아닌데 중졸 나와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미용실 때려치우고 애나 가지던지. 미용실도 쥐구멍보다 작아서 손님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돈 들어오는 것도 거의 매달 비슷하고 차라리 손주들이나 줄줄이나 시끌벅적하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어떻게 할래? 지금 하는 미용실 그만 정리하던지. 그게 싫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아들 보고 싶어서 부를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부를 때 쓸데없이 분위기 안 좋게 만들면 나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니? 제가 왜 시모한테 직업까지 욕먹어가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차라리 그냥 혼자 살 걸 괜히 결혼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만 만들게 된 것 같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래도 같은 여자라 저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과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시댁을 다녀간 이후 남편에게 우리 둘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네요.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보인 태도는 본인이 실수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닌,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으니 자기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커졌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아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합의가 아닌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은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방금 전 나눴던 저와의 대화를 시모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했고, 제가 이혼에 대해 확고하다는 말을 하자 시모가 직접 집으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몇 시간 뒤 시모가 도착을 했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이럴 거였으면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던가. 둘이 좋아서 결혼했으면 지지고 볶더라도 무조건 붙어 사는 거지. 어디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 내가 두 눈 뜨고 있는 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하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어머님,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런 삶 원하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님이 이 사람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요. 온갖 간섭 다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들이 붙어있는 꼴을 못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저를 힘들게 했잖아요. 저를 언제 며느리로 인정해 준 적 있으세요?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그동안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그게 많이 힘드셨는지 몇 번 전화하고 얼굴 보고 싶다고 하길래 엄마의 빈자리를 내가 만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집에 찾아갔던 거였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결혼이 우스워? 그럼 애초부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이었잖아. 내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어떨 것 같아. 지켜보는 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웬만하면 최대한 참고 넘어갔는데 우리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버티기에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머리채 잡는 건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이 문제는 법정에서 얘기하죠.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은 두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밀쳐내자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저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는데 그걸 본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달았고, 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저를 사정없이 흔들어 제끼는 시모를 뿌리치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나가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딜 가냐며 거실 쪽으로 강하게 밀쳤어요. 시모는 우리 아들 잘한다면서 어차피 위자료 줄 거 앞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반불구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집어 던졌고, 결국 시모가 던진 물건들을 피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니 머리에는 이상이 없고 가벼운 타박상 정도인데 시모의 행동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절해버리자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알린 거였어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될 거 그냥 보내기 싫었던 시모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상처를 받아 상당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모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 법적으로 징역을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인간들을 상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만 받게 되었고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왔었는데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10년이 지난 현재 제 앞에 두 모자가 모습을 드러내었네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 사업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됐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제 아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유치원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유모가 먼저 도착해 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길래 차에서 내려 아이한테 걸어가던 순간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유치원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설마 너 재혼한 거야? 너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도 있나 보다. 진짜 성격을 알면 까무러칠 텐데. 그러게. 너 성격 받아줄 남자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그런데 네가 여기 있는 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중졸밖에 안 나온 콜빈 네가 낳은 애도 이런 데 오냐? 네가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식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가 봐. 내 아들은 너랑 이혼하고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애까지 낳고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너처럼 내 아들 얼굴 보는 걸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게 아닌 되려 내가 혼자 지내는 걸 외로워할까 봐 먼저 같이 살자고 얘기하더라.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진 너한테 줬던 위자료가 너무 아까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 나와 내 아들 인생이 진흙탕이 아닌 꽃길로 바뀌었거든. 저기 걸어오는 아이가 네 자식이냐? 에휴, 생긴 게 참 못났다 못났어. 저런 얼굴로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니? 여자도 못 만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못생긴 애는 또 처음이네. 얼굴 좀 고치려면 돈도 꽤 많이 들겠다. 차라리 열심히 공부나 시켜서 돈이나 많이 벌게 해야 그나마 여자들이 붙어 다닐 것 같네. 얘 봐라. 조그만 게 엄마 닮아서 그런지 너도 성격이 아주 고약하구나. 째려보는 게 지엠이랑 똑 닮았네. 어디서 지금 할머니를 똑바로 노려봐. 너 앞으로 여기 유치원 계속 다닐 거니? 나는 네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애 앞에서 말 가려 하세요. 우리 애가 왜 옮겨야 되는 건데요? 피할 이유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내 아이 얼굴이 뭐가 어때서요? 당신 손주는 얼마나 잘난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애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러운 성격은 그대로네요. 차라리 상종을 말아야지. 지훈아, 그만 가자. 오늘 아빠가
지훈이가 가지고 싶다는 선물 사놨다고 전화 왔었어. 두 모자는 제가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자 되려 얼굴을 붉히면서 본인들이 더 흥분을 하고 있었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유모와 함께 차에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한 아이가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더니 선물을 주겠다면서 가방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제 아이가 선물을 받으면서 고맙다며 웃어 보이는데 시모가 그 아이를 자기 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이한테 선물을 준 그 아이는 전시모의 손주였어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 아이가 전시모의 손주에게서 받은 물건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길래 제가 도와주려고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렇게 포장지를 뜯어 박스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아이한테 이 물건을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니 엄마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었던 걸 가지고 나온 거라면서 제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챙겨둔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제 아들도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었는데 작은 상자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내용물을 보고 있던 두 모자는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들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 버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끊었던 탯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와 전 남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두 모자는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까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작은 쪽지에 적혀있던 편지의 내용을 대충 확인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고 전시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손주라 있던 아이를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전 남편의 현 부인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에게 주려던 상자였습니다. 시모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알 수 없는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던 두 모자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창피했는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질겁하며 주랭랑을 쳤어요. 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못생겼다고 막말을 쏟아내던 두 모자는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곤 많이 창피했는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유치원에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최근에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상자 안에 있던 그 남자는 전 남편이 알지 못하는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 몰래 첫사랑과 몇 번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이혼을 하려 했었는데 첫사랑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였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게 두려웠던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자식인 것처럼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은 전 남편 몰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가져다 놓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아이가 화장대 안에 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였고 제 아들과 친한 사이였던 그 아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던 포장된 상자를 제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엄마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였습니다. 두 모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7년간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였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숨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문제로 현재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곤 하는데 키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재력이 꽤 되는지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오면서 편안한 삶에 적응이 되어버렸는지
이혼까지 생각하고는 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갑자기 삶이 바뀌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자신들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포장지를 벗겨보니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겠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혼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을 10년이 지난 이후에 만났지만 그때도 참 한심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한 걸 보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치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에는 전시모가 이번 일로 혈압이 급상승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제 두 눈으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떠도는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피눈물을 흘려도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겨우겨우 연장해봤자 그 결혼 생활이 진심으로 위태로울 거라는 건 과히 짐작할 수 있겠네요. 앞으론 2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